반갑습니다. 스케치업 사용자에게 필요한 루비를 찾아서 소개를 해드리는 하늘소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루비는 면이 없는 부분에 면을 생성해주는 루비입니다. 자, 지금 제가 화면에 툴바를 하나 끄집어 내놨죠. 이름을 잘 보시면은 KBS 페이스 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면을 생성하는 루비는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S4U 메이크페이스가 있고 JHS 파워바에도 면을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줄리아 크리스티나 에네로서 그분이 만든 루비도 있죠. 자, 일단 S4U 메이크페이스는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되는 유료 루비죠. 나머지 두 개는 물론 무료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루비도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루비입니다. 자, 기능면에서는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루비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은데 S4U 메이크페이스는 유료가 되고 나서부터는 제가 사용을 안 했습니다.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고요. 유료로 바뀌기 전에 마지막 무료 버전 거기까지는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그것과 비교해서는 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제가 미리 그림을 좀 그려놨죠.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CAD에서 가져오는 그런 파일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그림은 그냥 엣지로 되어 있죠. 노멀 상태고, 두 번째 그림은 그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컴포넌트로 되어 있죠. 자, 각각을 선택해서 면을 만들어 보죠. 제일 첫 번째는 아이콘이 면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자, 면이 생성이 잘 됐죠. 두 번째 그룹을 잡고 면을 생성하겠습니다. 잘 되죠. 자,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잡고 면을 생성하면은 잘 됩니다. 자, 다시 작업존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전부 다 잡고 작업을 해보죠. 잘 생성이 되죠. 자,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얘는 면을 생성을 하면은 생성되는 면이 무조건 프론트 페이스로 만들어집니다. 뒤집어져 있는 형태가 없죠. 전부 다 프론트 페이스로 이렇게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비교를 위해서 S4U 메이크페이스를 이용해서 면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S4U 메이크페이스는 유료로 바뀌기 전에 마지막 무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전이 3.1 버전입니다. 자, 다시 작업존으로 돌아가서 선택을 하고 클릭. 자, 면이 생성이 되었지만은 뒤집어져서 생성이 되죠. 그리고 얘는 그룹이었죠. 그룹은 아예 클릭 자체가 안 됩니다. 생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컴포넌트도 작업이 안 됩니다. 자, 그룹이나 컴포넌트에서 면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그룹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해야 생성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보신 것처럼 S4U 메이크페이스는 그룹 안으로 들어가거나 컴포넌트 안으로 들어가서 면을 생성할 수는 있지만은 생성된 면은 이렇게 뒤집어져서 생성이 되죠. 자, KBS 페이스 툴에는 면 생성하는 기능 외에 다른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뒤집어져 있는 면을 바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 전체를 선택을 하고 다시 제일 앞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죠. 자, 면이 바로 프론트 베이스로 바뀌었죠. 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S4U 메이크페이스 유료 버전은 어떤 식으로 면을 생성하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하지만 무료 버전은 이런 식으로 면을 생성한다는 거죠. 자, 얘는 다시 올려놓고 계속해서 다른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죠. 자, 이 부분은 앞에 설명드린 것과 비슷한데 일단 면이 생성이 잘 되어 있고 중간중간 뒤집어진 부분이 보이죠. 자, 이럴 때도 전체를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뒤집어진 면들이 한꺼번에 프론트 베이스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아이콘은 면이 없는 부분에 면을 생성하거나 아니면은 뒤집어진 면을 프론트 베이스로 바꿔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른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전부 다 3D로 되어 있는데 면이 다 없죠. 그리고 첫 번째 있는 거는 노멀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룹으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컴포넌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똑같이 면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생성이 잘 되었죠. 두 번째 그룹을 잡고 생성이 잘 되었죠. 자, 그리고 컴포넌트입니다. 역시 생성이 잘 되죠. 자, 보시면은 전체가 다 프론트 페이스로 잘 생성이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아이콘에 대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 아이콘은 어떨 때 사용하는가 하면요. 자, 얘는 설명을 보면은 오토 프론트 페이스라고 되어 있죠. 자, 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체적으로 면을 생성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하지만 뒤집어진 면을 자동으로 프론트 페이스로 바꿔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작업 과정에서 면을 생성할 때 여러가지 루비를 이용해서 면을 생성하거나 아니면은 작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면이 생성되는 경우가 있죠. 보통은 면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잘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면이 생성될 때 뒤집어져서 생성되는 경우가 많죠. 자, 예를 든다면은 작업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죠. 자, S4U Make Pace를 이용해서 면을 생성하겠습니다. 면이 생성이 잘 됐지만은 이렇게 뒤집어진 면들이 보이죠. 자, 이 부분도 역시 생성을 해보죠. 마찬가지죠. 자, 이런 식으로 면이 생성이 되었지만은 군데군데 뒤집어져서 생성이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프론트 페이스로 바꿔줍니다. 자, 한 개씩 작업하셔도 되고 한꺼번에 작업하셔도 됩니다. 전체를 선택을 했죠. 그리고 클릭. 자, 이렇게 다 바꿔주죠. 자, 물론 이럴 경우에도 첫 번째 아이콘을 이용해도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선택을 하고 첫 번째 아이콘 클릭. 바로 됐죠. 자, 물론 이럴 경우에는 굳이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할 필요는 없겠죠. 얘는 일단 면을 생성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럴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세이브했던 파일을 다시 불러와서 첫 번째 아이콘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면 면이 뒤집어져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때에도 두 번째 아이콘을 이용해서 프론트 페이스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을 해도 면이 프론트 페이스로 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죠. 자, 옆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작업했던 2D 도형이 있죠. 제가 몇 개를 선택해서 임의로 뒤집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를 선택을 하고 클릭. 안 되죠. 자, 아이콘 모양에서 알 수 있듯이 얘는 3D 형태만 작업이 됩니다. 지금처럼 2D 도형은 작업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선택을 해서 그냥 첫 번째 아이콘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제가 작업이 잘 되는 것만 보여드렸는데 다른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이 잘 안 될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KBS 페이스 툴 뿐만 아니라 다른 툴이나 루비를 사용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CAD로 만든 파일을 제가 하나 불러왔습니다. 일단 얘는 불러오면은 컴포넌트로 되어 있겠죠. 자, 먼저 S4U Make Pace로 면을 생성해 보죠. 일단 얘는 컴포넌트는 작업이 안 되니까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클릭. 자, 면이 생성이 되었는데 완전히 생성된 건 아니고요. 생성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이죠. 자, 작업전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KBS 페이스 툴로 면을 생성해 보죠. 자, 얘는 컴포넌트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선택하고 클릭하겠습니다. 자, 똑같죠. 면이 생성이 되었는데 역시 생성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면 생성 루비를 가장 많이 쓰는 경우가 지금처럼 CAD 파일을 불러왔을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CAD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이 생성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KBS 페이스 툴을 이용해서 면을 생성하다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이 생성이 잘 안 될 때 그 부분은 이렇게 파랗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0개가 선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면이 생성이 안 됐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이 기능은 S4U Make Pace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면이 생성이 안 되면은 그 부분이 파랗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작업전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엣지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사하는 루비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건데 여기 보이는 엣지 툴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돋보기 있는 거 보이죠? 얘를 이용해서 찾으면 되는데 일단 얘도 컴포넌트는 작업이 안 되니까 컴포넌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안으로 들어와서 전체를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해보죠.
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면 빨갛게 바뀌죠. 그리고 여기에 정보가 나올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이 보면은 오픈엔드라고 되어 있죠. 오픈엔드.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엣지 하나를 그렸을 때 그 엣지에는 수많은 정보가 들어있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그 엣지의 길이가 들어있을 거고, 그리고 스타트 포인터와 엔드 포인터, 그리고 미드 포인터, 이런 정보들도 들어있겠죠. 자, 여기 이 부분의 오류는 지금 보시다시피 오픈엔드니까 엔드 포인트 정보가 없거나 누락이 되어 있거나 그 부분이 불완전하거나 그럴 때 이런 오류가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자, 보통은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자동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클릭을 해도 수정 자체가 안 되죠. 자,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확대를 해서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최대한 확대를 했는데 뭐 끊어진 부분도 없고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클릭을 해도 수정은 안 되죠.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부분을 클릭을 했는데도 수정이 안 되면 상당히 난감하죠. 새로 그릴 수도 없고. 자, 이럴 때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죠. 자, 엣지 툴은 일단 빠져나왔습니다. 자, 얘가 컴포넌트죠. 일단 선택을 하고 컴포넌트를 풀어주겠습니다. 익스플로더. 자, 풀어졌죠. 그러면은 전체가 351개 엔티티로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엣지 툴로 검사를 해보죠. 클릭. 자, 이번에는 아까 있던 수많은 오류들이 다 수정이 되고 두 개만 보이죠. 자, 이 부분은 확대를 해보니까 끊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끊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도 끊어져 있죠. 자, 이렇게 끊어져 있는 부분은 클릭을 하면 자동 수정이 됩니다. 수정이 됐죠. 수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선택을 해서 면을 만들어 보죠. 면이 생성이 잘 되죠. 자, 지금 보셨다시피 컴포넌트 상태에서 수많은 오류가 있던 부분을 컴포넌트를 풀어주니까 그 오류가 다 없어졌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는데 이게 스케치업 2017 버전부터 해당이 됩니다. 자, 스케치업 2017 버전부터는 우리가 노멀 상태에서 그룹을 만들거나 또는 컴포넌트를 만들거나 반대로 컴포넌트나 그룹을 풀어주거나 자,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엔티티 정보를 삭제를 하고 재생성을 해줍니다. 원래 있던 엔티티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엔티티 정보를 완전히 클리어 시켰다가 새로 생성을 해줍니다. 자, 그 과정에서 오류가 있던 부분들이 다 수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스케치업 루비 API 부분에서 엔티티에 관한 부분을 보다 보면은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스케치업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작업이 잘 안 되는데 그 원인을 모를 때 그냥 그룹을 풀었다가 다시 해보니까 잘 되더라. 그런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아마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면 만드는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는 걸 하고 아까 작업하던 파일을 불러와서 계속해서 다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있는 이 아이콘은 면의 중심점을 찾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화면에 도형을 몇 가지 그려놨는데 일단 사각형이 있죠. 면을 선택하고 클릭을 합니다. 자, 중심점 찾아주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형에서 중심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사각형을 제외한 이런 원이라든지 정형화되어 있는 폴리곤 형태는 스케치업 자체적으로 중심점을 찾아주죠.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하고 엣지 부분에 가지고 가면 이렇게 중심점 찾아줍니다. 자, 이게 찾을 때는 아주 잘 찾는데 못 찾을 때는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도 못 찾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상당히 편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이콘은 아크의 중심점을 찾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있는 거는 아크로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거는 그냥 엣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커브죠. 자, 먼저 아크를 선택하고 클릭. 중심점 찾았죠. 자, 그 다음에 그냥 엣지를 잡고 클릭. 역시 찾았습니다. 자, 커브 클릭 찾았죠. 자, 확인해 보죠. 서클 선택하고 일치하죠. 자, 이 부분은 세그먼트 개수가 48개네요. 자, 이렇게 하고 해보죠. 정확하게 일치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일치합니다.
자, 중간에 있는 엣지의 경우에는 전체를 선택할 필요는 없고요. 2개 이상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만 선택을 해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꼭 붙어 있을 필요는 없고, 자,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잡고 작업해 보죠. 역시 찾아주죠. 자, 엣지는 1인칭으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치업 자체적으로 중심점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아크의 경우에 그렇죠. 자, 이 아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크 툴이나 뭐 서클을 선택하고 엣지 부분을 가져가면 중심점 찾아줍니다. 자, 그런데 엣지는 못 찾아주죠, 당연히. 커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럴 때 사용하면 상당히 편리하겠죠. 자, 오늘 소개해드린 KBS 베이스 툴은 제가 2년 전에 처음으로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렸던 루비인데 최근에 기능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루비는 저희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루비 외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루비가 많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